좋아요, 구독.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TV 오민전문가입니다. 오늘 2024년 11월 20일 수요일 국내 시황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 주요 지수 살펴보시게 될 텐데, 제가 이제 등락 종목수는 좀 체크를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량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요. 개인 물량 875억 순매도 나왔죠. 외국인 1871억 순매도 나왔어요. 기관 1735억 순매수 들어왔는데, 이 순매수 중에 80% 90% 1400억이 넘어요. 연기금에서 들어온 게. 어제도 연기금에서 75% 들어왔거든요. 기관에서 4600억 들어왔는데 3200억이 연기금이었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수급 자체가 다 꼬여있다. 연기금만 들어와서 겨우 0. 몇 % 방어하는 수준이다. 지금 종목이 그만큼 연기금 자금으로 솔직히 지수 방어 못해요. 그런데 지금 이 정도 금액으로 상승세를 만들어냈다? 저는 이거 연기금에서 일부러 지수 방어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외인 자금이 우리나라 증시가 가벼워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 수급적인 측면 상당히 좋지 못하거든요. 어떻게든 시간 벌기 하고 있는 거지 않나. 개인들을 좀 꼬시면서 물량 넘기기가 나오지 않나라는 약간 제 개인적인 의견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국내 증시 주도 섹터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방산, 제약바이오, 리튬, 제약바이오, 암호통신, 방산으로 바뀌었는데, 방산, 러시아, 우크라이나 긴장감이 고조됨에 따라서 방산주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살펴보면 어젯밤 11시 7분, 정확하게 11시 7분에 보도자료 나왔어요. 제가 그거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해소됐어요. 제약바이오 특별한 이슈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여기에 미국의 장관이 바로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사람이 백신에 대해서 엄청나게 회의적이에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네요. 죄송합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백신에 엄청나게 회의적인 사람인데,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개별 이슈로 올라간다? 가장 큰 수출이 미국 아니면 중국일 텐데? 그게 될까요? 보통 미국의 FDA 딸려가지고 그냥 난리 법석을 부리는데?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좀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나 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리튬 관련해서 중국 소비 올라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중국 한정이에요. 미국 테슬라 IRA 법안 머스크가 포기했어요. 전기차 보조금 일론 머스크가 포기를 했어요. AI 쪽으로 사이버캡 이쪽 매출을 올리려고 이쪽으로 아예 사업 전환을 해버렸어요. 전기차 중국의 승용차는 밀릴 수 있으니 이거 사이버캡으로 AI 탑재해서 로보택시 사이버캡 가겠다. 이러면서 전기차 보조금 폐지에 찬성했거든요. 그런데 리튬이 갑자기 중국에서는 당연히 리튬 가격 중국 내에서 올라가는 가격일 수밖에 없죠. 생산 공급망을 중국이 다 쥐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국내 증시 이슈 번갈아 가면서 지금 연기금이 장난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최근 들어오는 자금 자체가 연기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유의해서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상승했다 그러면서 뭐 사야 된다 저는 지금 아니라고 봐요. 남들 다 좋다고 할 때 저는 지금 아니라고 보는 게, 하락 추세 이거 지금 너무 웃기게 반등 나왔다가 올라오고, 지금 수급적인 측면도 연기금만 들어와요. 자금 다 빠져나가는데, 지금 시장 반등 나왔다고 좋다 하는 사람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별로라고 생각해요. 가끔 쓴소리도 해줘야 된다. 옛날에 우리 삼국지 아시죠? 삼국지 후한 왜 망했을까요? 십상시 때문에 망한 거예요. 옆에서 좋으니까 좋은 거야. 좋아, 지금 올라가고 있어. 좋아. 쓴소리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주의해라. 거기에 그냥 눈이 멀어서
내 계좌 박살내는 지름길일 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같이 좀 가끔 쓴소리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좀 넘어갈게요. 내일 아침에는 무조건 엔비디아 보셔야 됩니다. 실적 발표, 어닝콜 무조건 보셔야 돼요. 엔비디아 실적 당연히 잘 나와야 돼요. 지금 반도체 업종 섹터들이 여기에 다 보고 있어요. 반도체 투자하려는 투자자들 엔비디아 실적 발표 다 눈 뜨면서 기다릴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 엔비디아 주가적인 측면을 살펴보시게 되면 액면 분할 2분기 했거 1분기 했나 2분기 했나 그럴 거예요. 1분기 했네요. 1분기. 1분기 했습니다. 1분기에 하고 컨콜 이후에 스플릿 10분의 1로 스플릿을 했죠. 스플릿 하고 나서 약 50% 지금 현재 147불 정도에서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 47% 정도인데 그냥 반올림해서 약 50%그 이상 올라갔었던 적도 있으니까 1000불 하던 주가를 10분의 1로 스플릿 했죠. 액면 분할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50% 상승을 했으니까 주가 지금 스플릿 하기 전으로 돌아가면 1500불까지 상승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런데 이 미국 증시 상승했던 이유는 바로 엔비디아가 주도했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엔비디아가 그만큼 실적이 잘 나와주면서 올라왔으니까. 그러면서 지금 S&P 500 월가에서는 S&P 500 밸류에이션 30에서 40% 정도의 고평가 구간으로 진입했다. 너도 나도 고평가인 거 알아요. 이제는 지금 엔비디아가 끌고 나왔기 때문이죠. 발표 앞두고 지금 블랙엘 서버 발열 문제도 이제 출시가 지연되었던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고평가 구간에도 지금 엔비디아 실적 잘 나오면 반도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틸리티 전력 공급이죠. 전력망에 대한 유틸리티 섹터 그리고 전기 설비라던가 AI라던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 실적에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엔비디아가 주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예상 실적을 확실하게 넘어가줘야 돼요. 어닝 서프라이즈 나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블랙엘 출시 시기, 연기된 블랙엘 서버에 대한 출시 시기 언제쯤 나올 수 있을 건가? 이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일단은 입막음은 했어요. 근데 확실한 출시 시기는 또 연기가 됐기 때문에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4분기 얼마 남지 않았죠. 올해 12월 예정돼 있었죠. 4분기 때 무조건 양산 나온다? 그러면은 실적이 조금 안 나오더라도 발열 문제 해결됐다? 한마디 나오면 주가 뻥튀기 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그만큼 블랙엘 출시에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신경을 쓰면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4분기 예상 실적을 얼마만큼 상향할 것인가? 3분기 실적이 이만큼 나왔는데 4분기 우리가 예상했던 4분기 실적은 얼마였다? 그런데 얼마만큼 더 상향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것까지 다 나오게 주게 되면 상당히 호재죠. 근데 여기서 마지막 하나가 남아있죠. 어닝콜이 있어요. 실적 발표 끝나고 어닝콜을 하는 기업도 있고 안 하는 기업도 있는데 이 어닝콜, 이 엔비디아 황 사장님 어닝콜에 대한 언변이 상당히 능해요. 언변이 상당히 능하면서 뭐 1분기였나 2분기였나 그때 실적 발표 나올 때 어떻게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건 혁명이다. 이건 혁명이다. AI 혁명이다. 우리 엔비디아 주가 지금 중국 매출 H20이었나 그럴 거예요. 중국산 수출 물량 줄었어도 AI가 끌고 나갈 거다. 이거 AI 혁명이다. 그만큼 고성능 반도체 칩이 다 메꿔줄 것이다 하면서 불을 껐는데 아니 웬걸. 국내 증시만 했을 때는 이거 뻥카 아니야? 의심부터 해요. 그런데 이 젠슨랑 황 사장님 실적으로 보여줬어요. 우리나라 이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안 좋아질 것 같으면 안 좋다고 얘기를 하면 되잖아. 우리나라 컨센서스 보면은 다 상향이야. 내년보다 좋아진대. 그 얘 하나 있잖아요. 금양.
99% 뻥카 내놓으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거기 그 홍보이사 했던 분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 놓고 아직도 그 타령하고 있어. 주가 바닥 가고 있는데. 아, 여기서 가면 안 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이런 황사자, 젠스난 같이 이런 어닝콜 관련해서 좀 정직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가장 밸류업이 기본적이다. 이런 것도 안 갖춰지고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만 한다고 이게 무조건 밸류업 되는 줄 알아요? 안 돼요. 이 스플릿도 젠스낭이 원해서 한 거 아니에요? 주주들이 원해서 해줬어요? 이거 지금 주가 너무 많이 올랐다. 유동성 공급하게 스플릿 해줘라. 오케이, 알았어. 10분의 1. 빡 해주니까 시간에서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이 주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주와의. 소액주주. 그러니까 이거 상법 개정해야 된다. 상법 개정 안 하면은 이거 우리나라 밸류업 절대 못한다. 근본적인 해결책 내지도 못하면서 자사주 매입 소각하고 배당하고 기업한테만 기업 너네 홍시 이렇게 제대로 해. 그런다고 그게 돼요? 안 돼요. 아, 우리는 국장 너무 답답해서 좀 욕 좀 했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내일 시장 공략 종목.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막 안 좋다, 뭐 이거 밸류업 안 된다, 이거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얘기해도 갈 종목은 가요. 레드캡 투어. 오늘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거 여행 관련주 앵커님이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전에도 좀 언급을 했었어요. 주요 사업 여행 렌터카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행은 명목적이고 투어라는 종목명에서 왔듯이 사실은 렌터카 사업 영위를 하고 있어요. 렌트카 매출이 80%가 넘어요. 근데 렌트카 매출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투어라고 하지만 여행 사업만 해서는 사실은 매출이 많이 남지 않아요. 흔히 말해서 이제 피장사라고 하는데 수수료 떼기예요. 수수료. 내 인건비 수수료 떼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여행객이 몰리지 않는 이상 실적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최근에 시진핑, 윤석열 대통령한테 중국과 한국은 힘을 합쳐야 된다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중국 여행 수요가 기대가 되고 있다 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여행주 오늘도 올라가는데 이거 봐도 된다 라고 얘기를 했죠. 중국 아침에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 첫 세수 증가. 이 세수가 어디서 증가됐느냐? 부가세와 개인소득세에서 증가가 됐어요. 즉 중국의 소득이 늘어나면서 여유자금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물론 중국의 한국 사람이 한국 비자로 중국의 무비자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게 조치를 해놨고, 여기서 나오는 작은 자본들이 있는데 어쨌든 상징적인 것들이 딱 있죠. 중국은 무비자 입국을 웬만해서 허용하지 않는데 어떻게든 디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한국 여행객들 여행 수익 끌어들여야 되니까. 일본도 과거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일본 여행 엄청 다녔어요. 엔화가 비싸더라도. 그리고 유학생들 엄청 받았어요. 장학금까지 줘가면서 일본에서 대학생 받았어요. 제가 이제 한 20살 때 19? 18? 저 고등학교 때. 그래서 저도 일본 유학을 좀 생각했던 적도 있었는데 일본 엄청나게 쌌어요. 장학금 다 대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가, 어쨌든 여행 이런 것들이 중국에 다시 한번 한국에 문을 열면 두드리면서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자세로 나왔다, 꼬리를 말았다, 이렇게까지 좀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호재가 더 있죠. 트럼프 위기 화석연료 증산하겠다고 해요. 미국 트럼프 일기 때 사우디 도산할 뻔했어요. 사우디 망할 뻔했어요. 지금 사우디 돈 많다고 지금 오일머니 막 빵빵 뿌려대고 하죠. 뭐 네옴시티니 뭐니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네옴시티 트럼프 일기 때 박살날 뻔했어요. 유가 하락 때문에. 셰일 가스 나오면서, 셰일 혁명이 일어나면서 사우디가 파산할 뻔했어요. 그 오일머니가. 그런 걸로 봤을 때 유가 하락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유가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우리 유가, 항공료에 가장 많이 포함되는 게, 부담이 되는 게 유가다. 유류 할증. 유류에 따라서 항공료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유류가 떨어질
유가가 떨어질 경우에 여행객들 수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사주 소각 완료를 했다라고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IR에서. 그리고 1대1 무상증자 진행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과세 배당 밸류업 계획 발표.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거 정말 괜찮다고 보거든요. 비과세 배당 소득세 얼마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 테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텐데, 배당 소득세 기본 14%, 거기에 주민세로 들어가는 지방세죠. 지방세 1.4% 합쳐서 15.4%가 비과세 배당으로 들어가요. 배당과세로 들어가요. 그리고 금융소득 얼마 이상 나왔을 때 2,500만 원일 거예요. 2,500만 원 이상에는 비과세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금융소득이죠. 근데 이거를 비과세로 해주겠다는 거는 대주주한테도 이득이지만 일반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배당소득세 넘어갔을 때 이득이에요. 실질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거. 우리 세금 내는 게 제일 아깝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줄여준다? 이거 주가 상승 효과 충분히 있다. 이거 마련하기 위한 재원, 유보금 사용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주 친화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기 위해서 밸류업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아요. 비슷한 매출인데 올해 중고차 및 이제 렌터카 사업 쪽에서 영업이익률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렌터카 쪽은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수 있어요. 박앤세일 들어가니까. 이 박앤세일이 들어가면서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예상하는 영업이익률이 작년도 4분기보다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높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매출 비슷하고 마진율이 이미 개선됐기 때문에 실적 기본만 나와줘도, 전년 가치만 나와주더라도 영업이익 작년 이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 충분히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차트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장기도 평균선, 구름대, 여기서 횡보하다가 돌파 나오면서 다시 한번 양봉 나왔어요. 저는 오히려 눌렸으면 했는데 오늘 눌리더라고요. 그냥 오늘 눌렸다가 당일 눌렸다 당일 가네요. 이거는 분봉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거 저 아직 포기 안 했어요. 목표가, 진입가, 손절가 알고 싶으신 분들은 밴드 참여하시면은 내일 방송 마켓 시그널 11시에 방송 때 이 종목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격 전략 제시 안 해드려요. 가격 전략 알고 싶으신 분들은 내일 11시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서울경제TV 들어오셔서 끝까지 시청하시면은 받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자세한 가격 영역은 제 밴드 들어오시면은 방송 끝나고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전부 다 입력해서 재료 이슈 간략 가격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오늘 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